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마존 코리아 사업개발팀의 김명준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우선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가 근 3년 만에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저 또한 매우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아마존의 실무에서 첫 파트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수출 트렌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칫하면 오늘의 발표가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수출 경험이 전혀 없으시더라도 편하게 들으시면 앞으로 아마존을 통해서는 어떻게 수출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도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잠깐의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답변을 기대를 못했었는데요. 저희도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친구들과 방학 기간을 이용을 해서 잠깐 유럽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유럽 여행을 처음 가다 보니까 가는 설레는 마음에 여행의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여행 가는 것에 의의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여행에서 각각 유럽에 있는 명소를 돌아다녔고 그것을 구경하는 것은 저의 성향에 맞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그 여행의 즐거움은 반감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여행을 통해서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지 다시금 떠올렸고, 저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제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여행의 목표를 바꿔서 최소 명소에 있는 2명의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인터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단순히 목표만 바꿨음에도 너무나 신기하게도 여행은 즐거움은 배가 되었고 끝끝내 성공적으로 여행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제가 여행한 것을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같은 가정이나 여정이라 하더라도 목표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신가요? 제가 처음에 여행을 계획했던 것처럼 아마존을 판매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마존이라는 채널에서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계신가요? 만약에 판매 시작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 그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에서 성공을 목표로 하신다면 그 과정이 복잡하더라도 나름 흥미롭고 또 재밌을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에서는 수많은 제품과 브랜드가 전 세계에서 입점을 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존에는 수억 명 이상의 활성화 고객, 그리고 2억 명 이상의 프라임 회원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만큼 수요가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아마존에서의 성공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마존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천천히 금일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코로나의 여파로 실생활에 많은 변화를 겪고 계실 것입니다. 대학생 분들께서는 아마 많은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직장인 분들께서는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어 온라인으로 근무하는 것에 익숙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출의 트렌드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수출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수출이 훨씬 더 가파르게 성장을 하였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트렌드 또한 온라인에 많이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마존 글로벌 셀링 또한 이러한 변화를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아마존에 입점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가 가파르게 늘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금도 많은 기업분들이 아마존에 입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전 세계 시장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표에서 위쪽에 회색 음영으로 된 부분이 전 세계 리테일 시장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확인하실 수 있듯이 그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러한 트렌드를 똑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리테일 시장의 성장률은 약 4%로 집계가 되는 반면에 전 세계 리테일 시장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률은 약 17%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률이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전 세계 시장의 트렌드 또한 전자상거래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범위를 좁혀서 한국의 흐름은 어떤지를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한국 전체 시장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약 3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30%라는 수치는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부터 인터넷이라는 환경에 매우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자상거래 시장은 성장해왔고 많은 분들께서 이용을 하셨기 때문에 30%라는 높은 수치는 어떻게 보면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률을 봤을 때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률은 보시다시피 22년도에 약 12%를 시작을 해서 26년도에는 약 6%까지 그 추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해석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 훨씬 이전부터 인터넷이라는 환경에 익숙해져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을 해왔고 이제는 어느 정도 포화가 돼서 앞으로의 추세는 좀 약화가 될 것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트렌드의 바탕으로 이제는 내수시장에서 눈을 돌려 해외 시장 그리고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왼쪽 표를 통해서는 우리나라의 수출 현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19년도에는 약 200만 불이 시작으로 21년도에는 약 1,100만 불 이상으로 그 수출 금액이 2배 이상 매년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장률을 봤을 때도 전체 시장의 수출의 성장률보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성장률이 훨씬 더 높다는 부분입니다. 21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성장률은 약 110%로 집계가 되는 반면에 전체 시장의 수출의 성장률은 26%로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전 세계 트렌드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의 트렌드 또한 전자상거래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표를 통해서는 기업 규모별 수출 현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수출에 있어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저희 아마존 글로벌 셀링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대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마존 글로벌 셀링은 아마존에 있는 수억 명 이상의 활성화 고객 그리고 2억 명 이상의 프라임 회원분들께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알리고 제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여러분들이 속한 각각의 비즈니스 상황 속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른 이해를 또 위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에서는 연말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와 아마존 프라임 데이와 같은 날에 트래픽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셀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고민은 이렇게 급등하는 트래픽을 어떻게 하면 내 제품 페이지로 유입을 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유입된 트래픽을 어떻게 하면 구매 전환으로 연결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재고 관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전략을 펼치냐에 따라서 매출 차이는 현저하게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예시 상황 속에서 저희 아마존 글로벌 셀링에 도움을 받으신다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지, 어떤 것이 최적의 솔루션일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솔루션을 소개는 못 드리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 가능한 3가지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이라는 솔루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많은 셀러분들이 고민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셀러분들께서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시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존에 있는 많은 마켓플레이스로 확장을 해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을 하고 싶지만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지 언어에 대한 번역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막연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내에서 셀 글로벌리 그리고 BIL이라고 부르는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아마존에 오픈되어 있는 22개 마켓플레이스에 손쉽게 진출하고 더 나아가서
현지 언어에 대한 번역 지원 또한 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 배송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현지에 창고가 없거나 혹은 해외 배송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또한 내부에서 해외 배송을 담당할 인력이 없을 경우에 전반적으로 배송에 대한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마존 물류 시스템인 FBA를 이용을 하신다면 효율적인 운영 배송 및 그리고 판매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혹시나 가지고 계신 제품이 B2B 마켓에 조금 더 적합하거나 혹은 B2C를 운영을 하시면서 B2B로 마켓을 확장하고 싶으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인 저희 아마존 내 B2B 마켓인 아마존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략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셀 글로벌리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에는 22개의 오픈된 마켓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존에서 동일한 시스템 안에서 간편하게 미국, 일본, 유럽을 포함한 22개 마켓플레이스에 손쉽게 마켓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개 마켓플레이스에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알리고 또한 판매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글로벌 대시보드를 통해서 동일한 계정 내에서 오픈된 마켓에 대한 판매 성과를 한눈에 간결하게 볼 수 있고 또한 정밀하게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셀 글로벌리 기능과 더불어 빌드 인터내셔널 리스팅, 줄여서 BIL이라고 부르는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진출한 국가에 대한 현지 언어에 대한 번역에 대해서도 지원을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번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품 페이지에 번역이 어떻게 반영되냐에 따라서 구매 전환은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권장을 드리는 부분은 직역이 아니라 의역에 의해서 정확한 번역이 반영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아마존에는 한국 마켓이 상용화가 안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의 빠른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것은 한국 화장품이다라는 예시는 저희가 This is Korean Cosmetic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직역이 된다면 이것은입니다. 한국 화장품이라고 직역이 되기 때문에 이 워딩 자체가 제품 페이지에 들어간다면 구매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제품이나 제품의 페이지가 아무리 뛰어나고 좋더라도 새로운 국가에 진출을 하시거나 혹은 새로운 제품 페이지를 구성을 하셔야 될 때는 반드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직역이 아닌 의역을 통해서 정확한 번역이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BIL이라고 부르는 기능을 통해서 한국 화장품 제품이 영어에서 이탈리아어로 번역된 예시입니다. 물론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도 BIL 기능을 통해서 번역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소개드린 셀 글로벌리 그리고 BIL 기능을 통해서 아마존 내에서 마켓을 확장을 하고 번역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메리트를 오프라인 매장으로 비유를 하자면 아마 지금 운영하고 계신 오프라인 매장을 다른 국가에 있는 현지에 그대로 옮겨 놓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프라인에 하나의 매장을 열고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과 단계를 고려했을 때 아마존 내에서 손쉽게 마켓을 확장하고 번역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메리트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아마존 내에서 마켓 확장과 관련한 짧은 영상 보고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This video will cover how to pursue global expansion by selling in more regions. Let's start by exploring the opportunity. With over 150 million paid Prime members globally and over 300 million active customer accounts worldwide, you can leverage Amazon's global scale with Amazon's international state-of-the-art logistics capabilities. Take advantage of peak seasons in other countries to reduce low sales periods in your area. Research major holidays and customs to find ways to grow and diversify your sales. We have Amazon stores worldwide allowing selling partners like yourself to grow your reach. Here's where you can start selling with Amazon. There are multiple Amazon stores in Europe. You can sell in Germany or UK. In fact, with just one account in Europe, you can reach customers in 28 different countries. Or join one of the largest economies in the world with a store in Pacific Asia. Sell in Japan or benefit from a growing customer base in Australia. Be among the first to expand to our emerging marketplaces in the Middle East, Singapore, Turkey, Brazil, and counting.
These stores allow you to reach customers in 180 plus countries with the backing of 175 plus fulfillment centers to help scale your business. Amazon provides sellers with a variety of tools and services to simplify all aspects of selling internationally. We're going to visit the Sell Globally dashboard to check out a few. From your Seller Central homepage, hover over the Inventory tab and click on Sell Globally option. Select the region you want to start selling in and click on Register Now. When you register, link your account at the same time. Linking accounts unifies your selling experience across regions and allows you to easily manage and scale your business. With linked accounts, you can benefit from single sign-on, manage your business across regions with global sales summary, and get a discounted subscription from multiple countries. Plus, you can cross-list with Build International listings, which enable you to quickly add multiple offers to another marketplace based on offers you already sell. You'll save time too, because Build International listings automate offers across marketplaces using pricing rules that you set. It gives you complete control and flexibility when offers are synced, enabling you to disconnect or exclude particular offers. To start syncing listings from a current Seller Central account to one in a new market, go to the Sell Globally dashboard. Under Build International Listings tab, click on Get Started button. 네, 해당 영상을 통해서 아마존 마켓 확장에 대해서 이해도에 조금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솔루션은 저희 아마존 자체 물류 배송 시스템인 FBA입니다. FBA는 저희가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의 약자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존 자체 물류 시스템을 일컫는 말이고요. FBA는 많은 셀러분들께 효율적인 배송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셀러분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가지고 계신 재고를 아마존 창고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그 이후의 절차인 제품의 검수와 보관, 그리고 배송, 그리고 더 나아가서 1차 CS까지 아마존에서 전담을 해드리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마존 FBA를 이용을 하셨을 때는 미국 전역을 기준으로 이틀 이내 배송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저희가 당일 혹은 1일 배송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지만 미국 전역에서의 이틀 이내 배송이라는 것은 고객에게 매우 메리트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빠른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고 한국에서부터 실질적인 배송까지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셀러분의 입장에서는 아마존에 등록한 제품을 어떠한 제품을 몇 개를 보낼지 배송 옵션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시스템에서 재고가 도착해야 되는 창고 위치를 지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런 셀러분들께서는 사전에 선정한 배송사를 통해서 해당 물건을 지정된 아마존 창고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창고에서는 검수와 보관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검수가 완료된 재고에 대해서는 판매 가능한 재고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실질적인 판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창고에서 자체적으로 배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과정을 누가 진행을 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보고 계신 장표에서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재고를 아마존 창고에까지 보내준 역할까지만 셀러분들께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의 절차인 제품의 수령 및 보관, 그리고 배송, 더 나아가서 1차 CS까지 아마존에서 전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셀러분들께서 이 과정에서 해주셔야 되는 역할은 우리의 재고가 품절이 나지 않도록, 그리고 과한 재고가 보관되지 않도록 적절한 판매 추이를 바탕으로 내 제품을 언제쯤 다시 보충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량을 보충할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많은 셀러분들께서는 시간적, 인력적, 비용적인 배송에 필요한 리소스를 많이 세이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시스템이 바로 FBA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FBA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배송 방법인 직접 배송과 비교를 했을 때도 FBA의 경쟁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배송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아마존에 주문이 왔을 때 중간에 아마존 창고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선정한 배송사를 통해서 배송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접 배송을 사용을 하셨을 때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한국에서 배송이 시작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배송 기간이 짧게는 2주, 그리고 길게는
한 달 이상의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BA를 이용을 하시면 이틀 이내에 배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받는 속도가 FBA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처음 진행하실 때는 FBA를 통한 판매를 권장을 드립니다. 또한 FBA 내에서 또 다른 활용 가능 옵션인 멀티채널 주문 처리가 있습니다. 멀티채널 주문 처리는 저희가 아마존 주문권뿐만 아니라 현지에 있는 자사몰 그리고 타 플랫폼의 주문권까지 아마존 창고에 있는 재고로서 커버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멀티채널 주문 처리의 장점은 각각의 재고를 창고에 분산할 필요 없이 하나의 창고에서 모든 주문권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아마존 배송과 관련된 짧은 영상 보고 또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MCF 프로그램에서는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와 배송 기능을 활용해 전자상거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판매하지 않은 상품에도 멀티채널 주문 처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전자상거래 판매 채널에서만 독점 판매하는 상품의 주문도 MCF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고를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존에서 재고를 보관해 두었다가 셀러의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 접수된 주문을 처리합니다. 셀러의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및 기타 온라인 스토어의 주문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고가 체크 안 되면 아마존에 주문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마존에서 주문 상품을 선별, 포장하여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며 추적 상세 내용도 제공합니다. 고객이 반품한 상품이 추가 처리를 위해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로 반송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선 비디오를 통해서 앞으로 아마존에서 판매를 진행하실 때 어떻게 배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실 수 있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소개드릴 마지막 솔루션인 세 번째로 아마존 내 B2B 마켓인 아마존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아마존 비즈니스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판로를 개척하시거나 오늘 채널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우선 아마존 비즈니스는 시스템 내에서 간편하게 오픈을 할 수 있다는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양한 상품군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을 하면서 셀러 그리고 기관 고객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채널입니다. 제 파트를 통해서는 아마존 내에서의 B2B 마켓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어떠한 특징인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진 파트에서는 기관 고객들이 왜 오프라인 B2B에서 온라인 B2B로 옮겨가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B2B 채널 중에서 아마존을 선택해야 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B2C와 B2B 마켓은 사용하는 고객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페이지 또한 다르게 큐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반 B2C 마켓에 대한 페이지고요. 일반 소비자가 보는 페이지 뷰입니다. 그리고 B2B 마켓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고객이 기관 그리고 사업자 고객이기 때문에 그의 특성에 맞게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B2C 마켓과 다르게 B2B 마켓에 대한 페이지 그리고 기관, 사업자 고객들이 보는 페이지 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실 수 있는 고민이 아마존에서 B2B 마켓으로 오픈을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시간적으로 소요가 많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에서는 현재 유지하고 계신 B2C 마켓에 대한 계정으로 간단한 절차와 설정만으로도 B2B 마켓을 오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셀러 관리 페이지인 셀러 센트럴에서 B2B 페이지를 오픈을 하시고 내가 등록한 제품 중 어떤 제품을 어느 정도의 수량으로 묶어서 어떤 할인율을 제공할 건지에 대한 설정만으로도 편하게 B2B 마켓을 오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B2B 마켓인 아마존 비즈니스는 시스템적으로 높은 접근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셀러 그리고 고객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관련한 특징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수량별로 비즈니스 가격이 설정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분들께서는 원하는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셀러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에 대량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편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셀러분들께서는
아마존 비즈니스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B2B 마켓 판매 성과에 대해서 한눈에 간결하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밀하게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판매 성과도 계속해서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별도의 비즈니스 프로필 설정이 가능합니다. 셀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비즈니스 프로필 설정을 통해서 회사에 대한 양력, 그리고 경쟁력, 그리고 고객분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원활한 구매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관 고객들 입장에서는 한 번에 대량으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의 예산이 아닌 회사의 예산으로,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제품을 바로바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매에 있어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제품 자체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지만 판매자에 대한 신뢰도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존 비즈니스에서는 별도의 프로필 설정을 통해서 제품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보도 추가할 수 있고요. 또한 판매자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보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기관 고객들에게 좀 더 원활하고 활발한 구매를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견적 문의입니다. 고객분들에서는 특정 수량 그리고 금액 이상의 구매가 예상될 때 셀러분들께 역으로 견적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셀러와 고객들은 추가적인 수량 그리고 금액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판매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마존 비즈니스를 포함한 3가지 솔루션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권장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존 셀러 분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전략들을 바탕으로 지금 유지하고 계시는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적용을 한다면 어떠한 메리트가 있을지를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규 셀러 분들께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매 시작 후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로서 미리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셔서 제가 딱 2가지만 강조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에는 수많은 제품 그리고 브랜드가 입점해 있기 때문에 내 제품이 잘 팔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당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여러 번 강조를 드린 것처럼 아마존에는 현재 수억 명 이상의 활성화 고객 그리고 2억 명 이상의 프라임 회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숫자를 조금 더 체감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며칠 전에 우리나라 인구를 검색해 보니 5,100만 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2억 명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배와 비슷한 인구입니다. 따라서 아마존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배에 해당하는 프라임 회원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상이 활발하게 지금 구매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채널이기도 하지만 그만한 수요가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분명히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의 팔로를 확정하거나 혹은 채널을 개척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단계나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에서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서 마켓 확장 그리고 B2B 마켓인 아마존 비즈니스 등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기회들을 활용을 하신다면 아마존에서 단순한 판매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제 파트에 이어서 아마존 코리아의 서지영 매니저님께서 왜 기관 고객들이 오프라인 B2C에서 온라인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많은 B2B 마켓 중에서 아마존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긴 시간 들어서 감사합니다.